지하철 보관함 10번. 나는 이곳을 버릴 수 없다. 나가는 인생 고백이야. 네가 쓸모있다는 증명. 작년 7월 11일 400만 원 대출, 원금 이자 1210만 5천 원. 갚어. 돈 빌려줘? 박석현? 저희 아버지 필리핀에서 열심히 돈 벌고 계시거든요. 당장은 조금 그래도 금방 다 갚겠습니다, 선생님. 있어? 결정은 한 번이고 그게 우리 방식이야. 그렇게까지나 죽이고 싶었어요. 식구. 너는 식구냐? 어벤져스 2의 공세 속에 조용히 우먼 파워를 자랑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차이나타운입니다. 가족인 듯 가족 아닌 가족 같은 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오랜만에 여성 주인공 2명이 주연을 맡아서 반갑기도 하고요. 네, 뭐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도 드물고 원톱이든 투톱이든 네. 뭐 근데 이제 지금까지 뭐 돌이켜 보면은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 가운데 흥행한 영화는 써니라는 작품, 그 다음에 심은경 양 주연의 수상한 그녀. 네. 그 정도 외에는 나머지 작품들은 거의 뭐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흥행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느와르 장르는 좀 여자의 역할이 사실 영화 교과서에도 정해져 있어요. 팜파탈이라고. 이를테면 그 범죄와의 전쟁이 나오는 마담이라던가 약간 혼선을 주는 액세서리 내지는 좀 약간 매력적이라서 남자의 마음 흔드는 정도, 이 정도 아니면은 여자가 맡을 수 있는 배역이 느와르에서는 별로 없는데, 이거는 느와르 문법을 그렇게 새롭게 하진 않았는데 보통 형님이라 부르잖아요. 그리고 패밀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가족 관계를 부자 관계를 모녀 관계로만 바꿨는데 그 바꾸는 것만으로 약간 차별화가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이 차별화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여주가 누구냐가 아닐까 싶어요. 가령 김혜수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이것만으로 좀 관객들의 호기심을 끄는 데는 성공하고 있는 데 보입니다. 차별화 포인트라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영화는 그 누아르 영화의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처럼 네. 아버지 또는 유사 아버지를 아들이 경쟁관계 대립구도 상황 속에서 처음엔 복종하다가 반발하게 되고 저항해서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이제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그런 영화들이. 네. 근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 기존의 그 아버지 극복의 서사라고 하는 큰 틀을 따라가면서 남자들이 했던 몫을 여자로 싹 바꿔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는 엄마라고 하는 김혜수 씨가 맡은 역할, 그리고 그 아들은 김고은이 맡은 그 일영이라고 하는 캐릭터, 이것으로 남성을 여성으로 대체했을 뿐이지 나머지 부분은 사실 상당히 상투적인 작품이다. 저는 정반대로 봤어요. 일단은 이 영화 원제가 코인러커 걸이었어요. 저 아이가 그 말 그대로 그 보관함에 버려진 애거든요. 네. 근데 화이 같은 영화랑 많이 비교가 되는데 화이는 아이를 납치했어요. 납치하고 아버지들 여러 명이 나름의 자기만의 율도국처럼 법칙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키워내는 이상한 대한 세계, 법질서의 세계를 그려냈다면, 여기서는 일단 엄마가 버려진 애를 데리고 올 뿐이에요. 얘는 어차피 커도 노숙자로 그래 어떤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려진 애를 데리고 와서 키워주고, 그리고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되는 게 쓸모라는 그 딱 두 단어예요. 너 쓸모가 있니? 근데 이 단어는 그 김혜수 엄마 자신도 스스로한테 묻거든요. 내가 쓸모가 있는 존재인가? 그러니까 이게 옳은 윤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윤리를 남한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스스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남성 느와르하고는 좀 오히려 더 최소 윤리 같다고 보여졌다고 할까요? 근데 거기서 네. 이제 쓸모라고 하는 키워드가 도대체 어떤 확장된 의미를 관객들한테 전달해 주냐 이거죠.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자. 극적 완결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게 흐름에서 네. 일영이가 엄마에게 이제 저항하기 시작하는 어떤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가 결국 사랑인데 그 동기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자규적입니다. 자기한테 최초로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 남자가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도 너무 오버해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감정 라인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사실상 제가 보기엔 감정 라인이 생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를 처치하라는 엄마의 말 때문에 얘가 갑자기 들어와 버린다는 게 확 입장이 선회되는 그 과정 자체가
대단히 그 뭐랄까 점프 컷을 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근데 약간 동의하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 엄마는 맨날 떡볶이만 주는 엄마예요. 애들이 버려지는 순간까지도 떡볶이 먹기 짜장면을 또 싫어라는 줘요. 말을 하거든요. 엄마라면 사실은 자기 몸을 헐어서 젖도 주고 이런 게 엄마인데 이 엄마는 그렇게 따뜻한 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엄마인데 이 남자애가 그렇게 요리사로 나온 것도 나름 약간 그 설정은 돼 있는 거죠. 네. 저도 아까 뜨악해서 오자마자 무슨 파스타를 알리오 올리오를 만들어주길래 이게 무슨 또 시츄에이션이야 이랬는데 나름대로 영화적인 의욕을 가지고 만든 장면이라 생각이 들고 저는 좀 옹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자가 여기서는 그냥 사물로 나와요. 아름다운 남자가 등장해서 여자의 마음을 흔들고 그냥 사라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남자를 오히려 이제 쓸모로 약간 영화적 쓸모로 사용을 하고 여자들이 갈등을 거기서 빚어낸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이 사소한 변화가 영화의 50보를 만든다. 근데 이 여주를 처음으로 감독이 바꿔놨기 때문에 다른 영화 느와르보다 50보 더 나갔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다는 거죠. 어쨌든 그 변화 자체는 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김혜수 씨가 일단 여성 주인공으로 뭐 김혜수 씨는 이전에도 좋은 연기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역시 김혜수다. 라고 할 만큼 살아있는 듯한 느낌, 약간 이런 이미지를 준다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 어떻게 평가해요? 어떤 막장의 인생을 살아온 그 거친 그 세계에서 그 견뎌온 그런 여자였다면 이런 모습으로 늙어가지 않았을까. 중년의 그런 상황이라면 나름대로 김혜수 씨가 연구한 그 캐릭터를 체현하기 위해서 얼굴에 뭐 굉장히 막 기미가 그쵸, 지금 탁 여기 끼어 있고 머리만 쭉쭉쭉 뻗어 있는 그런 네. 그 거기다가 늘 항상 보면 뭐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이제 캐릭터로 등장하고 네. 몸도 굉장히 이렇게 약간 좀 뚱뚱한 듯한 그런 그 몸을 원래 좀 이렇게. 글래머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뚱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물 넣었어요. 근데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예. 옷에 속물 넣어가지고 몸을 일부러 뚱뚱하게 보이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메소드 연기 미비된 거죠. 몸을 실제로 찌워야 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살을 안 찌웠다고 비난은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 살을 찌웠으면 더 좀 인정해 줬겠지만 아, 속은 좀 그래도 그러네요. 40대 여배우가 저 정도의 변신을 그래도 시도한다라는 건 내가 영화계 오래 눌러 앉겠다라는 사실은 선언이거든요. 나 그런 이미지 보이지 않고 고상하게 다른 여배우들처럼 어린 남자랑 연애하는 그런 역할을 맡겠다라고 했으면은 뭐 방법 없는 건데 그래도 나는 어쨌든 망가지든 어쨌든 간에 난 영화계에서 내 자리를 다시 찾아가겠다는 선언으로 보여줘서 김혜수 씨가 그런 선언을 해줬다는 거에 좀 반가웠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옆에서 보조를 맞추는 우리 김고은 씨, 은교라는 작품으로 굉장히 데뷔 때 주목을 받았던 배우고 또 이 그녀의 그 다음 작품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너무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김고은 씨도 지금 일단은 너무 강렬한 데뷔전을 치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실 호흡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는 한국 영화계에서 그 이미지 착취를 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전히. 왜 그러냐면 일단 은교가 강렬했고 그 다음으로 선택한 작품이 몬스터라는 네. 영화였고요. 거기서도 굉장히 그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어떤 밑바닥 삶의 어떤 여성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이 영화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영화는 그것을 더욱 극단화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음 영화는 이번 작품도 잘했는데 다음 영화는 조금 좀 어깨 힘을 뺀 빼고. 좀 가벼운 터치의 영화를 좀 선택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역시 느와르 연기도 연기력, 눈빛이 받쳐줘야지 신경의 변화라던가 그 흐름이 그래도 유지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고은만한 여배우가 그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처음에 은결 보고 와 저런 배우가 탄생했구나. 단순히 뜨기 위해서 노출하는 여배우가 아니라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에너지가 안에 꽉 찬 여배우가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까지 저는 그 판단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네. 강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저 세대의 김고은은 그러니까요. 네. 연기력을 탑이에요. 김고은은 굉장한 잠재력을 가진 배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상당히 한국 영화의 아주 보석 같은 배우로 빛날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제 선관을 가지고 호흡 조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성 누아르, 여성 2명의 주인공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받쳐주는 조연, 또 남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배우들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는 거의 새로운 조연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굉장히 재밌었고 특히 그 홍주로 나왔던 캐릭터는 가끔 배우들이 노리는 배역들 있잖아요. 약간 미친 듯 모자란 듯 하지만 악마성이 있는 캐릭터 잘 맡았고
홍주가 이번에 잘 해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도 한번 그 이름 나오면은 어떤 역할 맡았나 좀 찾아볼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지적장애인으로 맞아요. 나와가지고 네, 네, 네. 그 캐릭터는 정말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는 제대로 했어요. 굉장히 그 강렬하고 인상적인 그런 연기 선보였기 때문에 그 배우가 저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나마 차이나타운이라는 영화가 그야말로 신 스틸러네요. 그나마 쓸모 있는 영화가 된 거예요. 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조연들이 이 영화, 저 영화에 너무 그러니까요. 많이 겹쳤기 네, 때문에 사실 무슨 영화를 본 건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헷갈렸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또 다양한 조연들이 발굴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신인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인 감독은 저는 뚝심이 이런 거라고 봐요. 내가 좋아하는 배우를 내가 넣고 싶은 배역에 넣고 그리고 약간 자기 고집을 부려서 상업적이면서도 그래도 내 느낌을 이 색깔 나 주고 싶다 포기하지 않는 뚝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뚝심을 가진 감독이 나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화에 대해서 두 분이 오늘은 상반된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엄지로 어떻게 결정을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그래도 내리진 않으셨어요, 평론가님. A뿔은 아닌데 A 정도는 된다고. A 정도 된다. 내렸으면 실망했을 거예요. 왜요? 사실 요즘 우리가 상대평가를 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조금 기도 살려줄 감독들은 조금 살려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살려준다고 그 사람들이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영화 관계자분들이 우리 무비를 많이 아니요. 요즘 뭐 사랑해 감독 주시기 뭐 비평가들의 한마디에 뭐 일희일비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고요. 오히려 관객들이 그래도 챙겨봅시다. 자기 거는 챙겨보고 안 챙겨봅니다. 챙겨보는 척하지. 이번에 까매가 안 챙겨보는 척하더라고요. 전주 영화제 가시면 만나실 수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한 줄 평 들어볼게요. 네, 저의 한 줄 평은 여운이 길지 않은 강렬함. 네, 이렇게. 강렬함 표현했습니다. 한 방은 있네요. 네네. 글쎄 쓸모 그리고 생존 이 두 단어가 어쩐지 사실적입니다. 굉장히 뭐 사실적. 길어 한 줄 평이 항상 평이야. 강렬함이 길더라고요. 항상 길지 않아요. 짤막하게 임팩트 있게 팍팍 이렇게 좀. 국무가 교수님 아니에요. 예. 자, 알겠습니다. 추천 영화 만나볼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연애의 맛이고요. 네. 글쎄요, 그 어벤져스라는 거구에 앞서서 이제 한국 영화들이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작품입니다. 일단 제목은 상큼해요. 연애의 맛. 네, 타겟을 정확하게 정했죠. 그러니까 성과 섹스에 관심 있는 네. 어른들만 와라라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워킹걸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일단은 두 남녀가 약간 직업이 재밌어요. 여자 비뇨기과 의사, 남자 산부인과 의사라는 점에서 둘이 또 옆집에 바로 개원을 하는 바람에 경쟁자이기도 하죠. 이 성격 차이로 초반에 이제 코믹함을 주로 이끌어 나가고, 뭐 크기 문제라든가 이런 식의 우리가 좀 기대하는 그런 또 섹스 코미디에 아주 말초 신경을 건드려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또 뻔해지는 건 아니에요? 좀 아쉬운 부분은 성 얘기만 하니까 좀 왠지 찔려서 그런지 뭐 트라우마 얘기도 하고 네. 뭐 진정성 부분으로 나갈 때 저는 아이고야. 조금 힘이 좀 빠지긴 합니다만 또 강혜원 씨가 그 코믹 연기에선 좀 약간 감각이 있잖아요. 그 감각은 충분히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자, 모처럼 공포영화 한 편 소개해드립니다. 할리우드에서 온 Unfriended 친구 삭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공포예요? Unfriend, 네. 예. 최근 헐리우드 그 공포 영화들이 좀 재밌는 게 꽤 있는 것 같아요. 팔로우도 그렇죠. 그렇고요. 예, 네. 예. 그 SNS 요즘 많이들 하시죠. 우리에게 익숙한 SNS를 모티브 삼아서 공포를 전달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지금 예고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스카이프 통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정체모를 한 사람이 저렇게 나타나요. 근데 이제 저게 바로 이들이 모두 알고 있는 죽은 친구, 그러니까 자살한 친구인 거예요. 옛날 죽은 노래에도 친구가- 있었던 나는 죽은 친구와 네. 채팅을 했다 뭐 이런. 그래서 이제 마치 그 말하자면은 스카이프나 페이스북판 나는 너희들이 지난 여름에 한 짓을 알고 있다가 펼쳐지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흥미진진한데요? 이러면서 이제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컴퓨터 모니터링 화면을 이제 비춰주는 가운데 거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공포를 실어 나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포 영화 매니아들로서는 공포의 수위가 그다지 높지는 않아서 불만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그 아이디어가 빛나서 나름대로 참신함을 얻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